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잡다방 코너 사연 신청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청 방법은요. 잡다방 코너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한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저희 잡다방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글이 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잡다방에, 그리고 직접 통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여보세요 코너에 신청하시면 여보세요. 직접 통화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거두절미하고 좀 만나볼까요? 사연 첫 번째 좀 보여주시죠. 네, 아이디부터 마음에 네. 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떡튀순이의 아이디가 아이디 떡볶이, 튀김, 순대.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떡볶이요. 떡볶이, 저도 떡볶이인데 일단은 스펙을 보면 인서울 4년제 학교 나오셨습니다. 경영학과 학점은 3.5점, 어학점수 토익 910점, 네. 터말 1급, 한국사 2급. 스타트업에서 인턴 4개월 동안 하셨어요. 공기업에서는 5개월 하셨고 대활동은 따로 없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따로 적어주진 않으셨네요. 그리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공기업이다. 공기업이면 어디든 가고 싶다라고 하셨고, 하고 싶은 말 파이팅! 유유. 그리고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긴 해요, 사실. 왜요? 네, 저도 화이팅 해야죠, 사실. 네. 네. 모두 화이팅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인서울 경영학과 나오신 분인데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플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일단은 대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실 때 대외 활동이나 계획이 안 적혀 있는 분들은 네. 진짜 파이팅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이교욱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아의 경지, 그러니까 본인이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느낌은 오는데 그냥 뭘 해야 될지 이게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요즘 뭐 언론지상에 나오는 혹은 저희 방송에 나오는 여러 소식들을 접하시면서 공기업이 많이 뽑는다니까 뭐 그쪽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이분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력과 스펙을 봤을 때 사기업으로 지원을 할지 말지까지 네. 좀 더 외연을 넓혀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앞으로 그 공채가 점차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가 네, 이어질 수시 것이기 채용. 때문에 그렇죠. 네. 수시 채용이 본격화된다면 두 가지 의미죠. 공채를 한정된 공채 기회를 잡기 위함도 있고요. 상시로 노릴 수 있는 사기업의 수시 채용에도 항시 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이 평소에 좀 자기소개서라든지 필기 전형, 면접 대비까지 틈틈이 준비를 해야만 하시는 상황이다. 따라서 좀 본격적으로 실행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뭐 지금 경력 사항만 보더라도 본인께서 구직을 하려고 요 인턴을 택했다기보다는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잡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게 돼요. 실천적인 좀 구직 활동을 시작하셔야 된다까지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 반장님은요, 어떤 평가? 네, 차 코치님 말씀대로 이분이 뭐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이 갖추신 스펙으로 봤을 때는 뭐 사기업이라든지 금융권, 공기업 등 마음을 갖고 준비만 하신다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분야를 메인으로 할지를 빠르게 정하셔야 될 텐데요. 공기업, 뭐 본인의 필기 실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서 공기업을 이제 목표로 정하셨다면은 메인 취업 준비는 공기업으로 하시되 저는 가급적이면은 사기업 지원도 병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제가 갔다 왔었는데 각 공공기관의 채용이 좀 세분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소수의 공기업만 준비하면은 이제 확률 게임에서 좀 불리할 것이다. 좀 최대한 유사한 필기 전형을 실시하는 공기업에도 함께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기업에서도 좀 산업적인 유사성이라든지 직무적인 유사성이 있는 곳이라면은 거기에도 가급적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을 지원할 때 어느 분야에 내가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직무와 산업에 대해서 보다 넓은 이해를 갖추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필기와 면접 등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에 대한 경험치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사기업 지원도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기업으로 좀 외연을 확장해보자 이런 공통적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의 인턴 경력을 보니까 스타트업 인턴 4개월 그리고 공기업 인턴 5개월 이렇게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은 뭐 자소서나 면접에서 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분이 지금 베이스에서 이 직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 행간의 의미만 해석해 볼 때는 네. 사실 이게 좀 뭐랄까요 막연함이 좀 묻어 있지 않을까.
네. 공기업 아, 인턴, 예, 그렇죠. 공기업 인턴 5개월을 통해 분명 사무행정 관련된 인턴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느낌이 오셨겠죠. 아, 이런 좀 루틴한 일을 하겠구나. 그럼 따라서 본인께서 이러한 공공기관에서의 인턴 경험은 그 공공기관으로의 입사를 희망하셨던 그 직무의 어떤 지원 동기, 혹은 공공기관으로의 어떤 입사 지원 동기 네. 정도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셨다는 건 단순히 한 개의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네. 총무일도 하시다가 뭐 영업일도 하시다가 뭐 CS적인 업무도 하시다가 어떤 분야의 스타트업인지 확인은 불가하지만 대략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진행하셨던 측면들, 그리고 본인께서 어떤 직업 기초적인 능력 면에서 협업을 한다거나 개선적 사고로 창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에 대안을 주는 뭐 이런 일련의 행위들, 혹은 태도혁명적인 열정이나 도전 등을 좀 본인의 글과 말로 녹여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지금 이분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구체적인 그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밖에 가이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연들이 나도 같이 있는데 네. 본인이 좀 더 구체적인 내 얘기를 좀 풀고 싶다 싶으시면 월요일 전화 상담 여보세요. 코너, 저는 수요일 담당자인데 따르릉, 월요일 따르릉. 코너를 안내하고 있네요. 월요일 따르릉 여보세요 코너에 연락을 주시면 이러한 경험 고민들, 제가 그 방송 다 봤거든요. 차코치님 어떠셨어요? 저 여보세요. 아, 그러니까- 저희 야심차게 출발했거든요. 아, 그렇죠. 올해. 저는 사실 월요일 부분은 사실 약간의 방송사가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네. 왜냐면 그 전화 연결이 고르지가 못했던 네,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보니까 저희 PD님이 지금 뭐 웃고 계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방송사고, 아,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서 질문을 대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렇죠. 상세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력의 스타트업 5개월 네. 경력 중에 이런 활동들을 주로 했는데, 이러한 일을 주로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이렇게 좀 자세히 질문을 주시면 좀 더 풍부한 어떤 해답 차코치님.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죠. 차코치님 지금 이제 홍보대사세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를 대신해서. 뭐 홍보해야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혹시 연애 고민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네. 월요일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뭐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집단 그건- 지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아니 네. 네. 알겠어요. 교육 씨가 네. 갑자기 연애 경험을 네. 하신다고 하니까 네. 역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 그렇죠? 우리 나연 MC가 또 연애 경험이 아, 굉장히 그래요? 해박하기 때문에 아, 또 이렇게 폭넓은 상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인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지금 이 부모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조심 좀 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저기 뭐야? 네. 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보여져요. 뭐냐면 스타트업 인턴과 공기업 인턴은 사실 상반된 굉장히 좀 양날의 인턴이잖아요. 네. 스타트업 인턴 하다가 공기업 인턴 하니까 아, 나는 이렇게 정신이 없고 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어질 조직이라고 하죠. 이런 조직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체계가 갖춰진 공기업 같은 데서 일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홍 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 인턴 상황. 네. 뭐 글쎄요. 저는 뭐 스타트업과 공공기관 인턴 경험이 다 있으시고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제 공공기관을 이제 선택하신 거라면은 본인 스스로가 적성에 더 맞았기 때문에 이제 선택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께 뭐 추천드리고 싶은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전공과 필기 실력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NCS만 실시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 네. NCS 플러스 전공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논술까지도 보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채용 공고를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실제 이제 필기 공부를 해보시면서 아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어떤 전형에 강점이 있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본인의 스타트업 근무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가 근무를 하면서 스타트업의 생태계 그리고 이런 지원 등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다면은 저는 뭐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등의 공기업을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본인이 만약에 경영학 쪽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융공기업, 한국산업은행, 뭐 수출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쪽의 공기업도 목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일단 희망하신다면은 지금 이제 토익 점수와 커말 한국사는 갖추신 상태지만 말하기까지도 좀 같이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일정 레벨 이상의 그런 말하기 점수라면은 서류 전형에서부터 가점을 부여하기도 하고 본인이 말하기도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외국어를 좀 테스트를 많이 하는 그런 공공기관으로도 지원을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좀 한 네. 말씀을 더 드리면 네. 저희 둘이 이렇게 가이드를 막 드리잖아요. 뭐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 하려면 내가 하원을 결제를 해서 진득하게 2주, 3주 바짝 해야지 되겠디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되겠디 있어요. 뭐죠? 되겠디. 여학생이니까요. 야. 되게 수가 있는 띠띠. 그렇죠. 저희 순발력을 이렇게 포장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학습으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만 올곧게 하려고 하면 네. 여름이 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벌써 자격- 여름이 오나요? 그렇죠. 아직 여름이 봄도 안 오고, 왔는데. 네, 그렇죠. 여름이 어. 훌쩍 가는 거예요. 영어 점수 뭐 2주, 매미 토익 옵니다. 학원 뭐 예. 기본반, 심화반 2달에 자격 커말 자격 인강 2달 이러면 이제 여름이 오고 뭐 떠나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나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그 어부가 그물을 끌고 물고기를 이듯이 한 번에 이걸 동시에 다 어장 진행을 관리하듯이 그렇죠. 이걸. 어장 관리란 표현이 잘하시죠. 예. 어장 관리 굉장히 잘하시네요. 오늘 부모님 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단어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장 관리. 어떻게 만회를 못하겠네요. 예, 어쨌든 뭐 예. 그렇다. 어부 네. 표현 죄송하지만 네. 동시에 다발로 진행하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시 어장 관리는 다발로. 안 돼요. 어장 관리는 안 됩니다. 네. 어장 관리는 안 되지만 약간 이렇게 쌍끌이처럼 네네. 이렇게 다 잡아서 끌어모아가지고 집어 올려라. 이렇게 해갖고 이런 한 번에 말씀을 일거 네. 양득을 좀 네. 하시라라는 네, 말씀이시고 이제 끝으로 이분을 위한 조언 한마디 홍 반장님부터. 네, 올해도 공기업에서 많은 채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25,600여 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채용 티오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나도 공기업 취업 어느 정도 편해지겠지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차코치님이 언급하신 것도 있지만 사기업에서 점점 구직자들이 공기업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공기업 취업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원하는 공기업 더 잘 가기 위해서라도 사기업 지원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떡튀순님에게 마지막 조언, 차코치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아니 뭐 거의 다 하셔가지고 뭐 저 네. 특별히 조언 드릴 건 없지만 그 실행력에 대한 얘기를 짧게만 드리자면 네.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떡티순 친구를 이 느낌이 그냥 좀 누가 딱 깔끔하게 정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좋겠다. 좋겠땅, 좋겠디. 네. 요거를 감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자기소개서를 좀 잘 쓰는지 못 쓰는지 혹은 NCS 전공 필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사기업을 쓸 땐 적성 검사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가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스터디를 통해서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의 조언에 맞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인이 해야만 답이 나오는 게임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아이디 떡튀순님 이제 성공 취업하셔서 꼭 떡볶이 튀김 순대 다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네, 네. 다음 사연은 아이디 김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스펙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학교는 직어국 신소재공학과를 나오셨고 그리고 정치외교를 복수 전공을 하셨어요. 후배예요, 후배. 네. 4.5점 만점에 3.8점. 어허.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는 토익이 840점, 오픽 IM2 보유 중이시고요. 둘 다 올해 6월 만료, 여름에 다 만료된다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없음, 경력 사항은 공공기관 여러 곳 방학 인턴 경험, 토탈 7개월, 그리고 그 7개월을 여러 곳 한 것 같아요. 공단 2개 3개월, 교육연구원 2개월, 재단 2개월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폴란드 교환학생 한 학기, 캐나다 2달 어학연수 갔다 오셨고 여기서 네덜란드 썸머스쿨도 이수, 그리고 미군 부대 대학교 학생 대표 문화교류 활동 팀 리더로서 와, 그리고 이거는- 국제교류 초청 연수 관련 서포터즈, 와. 뭐 4개월 비즈니스 영어 과정 수료 산업인력공단에서 하셨네요. 등등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아직 뭘 준비해야 할지 어디 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외국계 기업이나 국제 분야 근무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보주관 미국 해외 인턴을 준비 중이시고요. 경제 분야나 무역 관련 자격증, 태셋, 국제무역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 자격증, 커말이나 사무 자동화 등 상경계열 분야 지식과 관련 경력 및 자격증을 따야 할지 약간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입사 희망 회사로는 아무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고 공학 계열은 살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기업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추진에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라고 잘 모르겠다는 말 2번 써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매우 중구난방한 내용들이 많은데 유유 추천해 주실 만한 분야나 혹은 유관 기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유. 관련 분야 자격증도 괜찮고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만큼 되도록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라고
또 역시 공공기관에 입사를 희망하신 분의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27의 남성분 사연이신데요. 상당히 뭐 대외 활동이나 인턴 활동 많아서 정말 그러게요.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부족한 것이 많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욕심쟁이에요, 굉장히 많이 욕심쟁이. 써주셨어요. 욕심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분의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장점이야 뭐 적혀 있는 경험들이 뒷받침할 거니까요. 네. 단점은 이제 생각보다 어학 점수가 본인의 이런 화려한 이력과 아. 국제 개발적인 쪽으로 아. 국제 분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그러네요. 어학이 그러네요. 약점이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회화는 강한데 점수가 약한 분인지 봤더니만 또 오픽은 또 IM2입니다. 제가 뭐 갑자기 취업 강사인데 오픽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네.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 답변을 하실 때 중간중간에 퍼스가 좀 길어져서 답변이 좀 아. 매끄럽지가 못한 약간 이런 플루언시 거죠. 면에서 하다가 예 맞습니다. 아유 예, 뭐 오늘 이런 거. 거의 뭐 오늘 계속 맨날 개인기가 엄마, 예 그러니까요 엄마 외치는. 엄마 외치는 네. 네. 김임님이 엄마 외치는 뭐 이런 이 어학적인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점수가 생각보다 못 나왔다는 전제하에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께서는 전형별 대비를 해야 된다가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좋은 소스, 원재료는 다 모았어요. 그럼 이제 이 좋은 원재료를 바탕으로 실제 잘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육볶음을 만들 때 고깃덩이도 사고 양파도 사고 대파도 사고 소스도 사고 다 샀어요. 맞아요. 소스도 뭐 어디 중국 어디 뭐 어디 특정 지역에서 공수해 올 정도로 어. 정말 네덜란드에서 공수해 올 정도로 마라, 굴소스를 마라. 그렇죠. 마라 굴소스 다 구해 왔는데 이제 이걸 토대로 실제 전형에 투입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막연하고 자꾸 뭔가 소스를 더 구하려는 뭔가 좀 자격적인 면을 좀 더 채우려는 것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불이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다 불도 이렇게. 없고 예 이제 조리법을 모르시는 상태. 네. 조리법을 같이 먹을 알고 사람이 없는 아 그래 거죠.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좀 뭔가 비어 있는 요게 좀 본인이 행동을 해야만 나오는 그 것들이 비어 있어서 본인이 불안하고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언을 드리자면 더 이상 무슨 자격이라던가 인턴 등을 채우기보다는 네. 한번 실제로 전형에 지원을 한번 해보셔서 아. 분명히 상반기에 코이카에서 이제 ODA와 관련된 이제 국제 원조 개발, 정부 차원의 원조 개발 쪽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ODA 심화 교육을 수료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전형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 본인의 현재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를 좀 확인하시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반장님. 네,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저도 이분의 이력서를 보면서 아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요. 느꼈었는데요. 네. 뭐 진취적이고 주관 뚜렷할 것 같고 목표하는 것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소중한 자산이자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인사 담당자도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대외 활동이라든지 본인의 계획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분은 명확하게 뭐 해외 취업이나 국제 분야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국제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국내 기업이나 기관으로 지원을 할 때에는 인사 담당자가 좀 우려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사람 경력 쌓아가지고 나중에 좀 관심 있는 쪽으로 이직을 하진 않을까. 퇴사를 한 이후에 본인이 원래 희망했던 쪽으로 다시 준비를 하지 않을까와 같은 우려일 텐데 본인이 국내 기업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이와 같은 점을 인사 담당자나 기업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당부 메시지 네. 보내주실까요? 예, 일단은 이분이 그 학점이 3.8인데 이게 이 3.8의 어떤 그 기원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이중 전공일 확률이 높은 정치외교학과 학점이 더 높기 때문에 전체 총점이 같이 동반 상승한 건지, 그러니까 신소재 공학만 학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학점이 좀 더 떨어지진 않을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사기업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본인의 전공을 살리되 그것을 바탕으로 뭐 구매 직무라든지 해외 영업의 기술적인 파트의 영업으로서 본인이 지원을 하시는 뭐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라든지 혹은 뭐 전장 부품 업체로의 지원까지도 지원은 가능한데 엔지니어적인 성격보다는 영업적인 성격으로서 본인이 한 번쯤은 소신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도 좀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공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만약에 면접을 가게 됐을 때 논리도 좀 빈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정치 외교학을 택하지 왜 신소재 공학이 메인이었어? 네. 라고 묻는 질문에도 답변의 논리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처음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단 점수에 맞춰서 진학을 했고 네.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외의 활동에서 본인의 적성을 찾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지금 너네 공공기관으로 지원하려 해.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 편도 좋겠죠.
디테일했죠. 네. 알겠습니다. 홍 반장님은요? 이분의 좀 약간 취업 전략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뚜렷한 목표 설정을 하고 이에 맞춰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미국 해외 인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해외 쪽에서 아예 일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해외 인턴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에서 취업을 할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텐데요.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커말이라든지 사무 자동화 이런 자격증 등도 여러 언급하셨는데 아예 해외에서 일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자격증보다는 해외에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해외를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선해야 될 그런 것들을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을 우선 생각한다면은 해외 인턴보다는 저는 차라리 국내에서 취업 준비에만 올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분이 현재 인턴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외국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인턴이 본인에게는 뭐 경력 한 줄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정말 해외 취업과 국제 분야 희망하는구나 이런 신호만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취업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또 일단 국내 취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뭐 해외 분야의 일, 국제 분야의 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국제기구에 입사했던 어떤 한국분이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평균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석사 이상의 학력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개방적인 국제 문화에 대한 뭐 개방적인 태도와 감각 그리고 한 분야에서 5년 정도 이상 일한 그런 전문성을 원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국내 취업을 하더라도 준비를 못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하는 바를 일단 명확히 하신 다음에 그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인 준비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명한 판단하시고 구직 활동에서 좋은 결과 워낙 네. 욕심이 많고 추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얻으실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사연자가 네, 목이 빠지게 지금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서 네. 아이디가 뭔가요? 아이디가 바람이 분당. 분당시에 사시나 네. 봐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분당에 사시는 재미가 건 아니고.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서성한의 건축공학과 3.5학점 가지고 계시고 토익은 850점, 토스 레벨 6, 건축기사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고 시공사에서 인턴 3개월 하셨네요. 26 여성 구직자입니다. 대외 활동 및 경력 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저는 건축공학과를 전공했고요. 일을 살려서 취직하고 싶어요. 졸업 이후에 학교에서 연결해준 시공사에서 인턴을 3개월가량 했는데요. 아무래도 남자가 다수인 환경이다 보니까 여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같이 인턴했던 남자분은 계약직 제안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별도의 제안이 없었는데 객관적으로 그분이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저는 왠지 여자라서 이 일을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건축이 맞는데 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시공사 몇 군데를 지원했는데 최종 면접에서는 다 떨어졌어요.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확률이 높아질까요? 라고 여성 구직자의 사연이었는데 좀 네. 조언해 주실 부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건축학과를 살려서 구직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약간 뭐 남성 선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차 코치님? 일단은 이분 자격증이 운전면허증 1종 갖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이 일단은 시공사 지원했는데 최종 면접까지 일단 갔다라는 점에선 서류 전형이라든지 스펙적인 면에서의 약점이 있다기보다 계속 또 오늘 비슷한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뭔가요? 면접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강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준비된 답변을 템플릿으로 암기를 해서 네. 적절치 못한 답을 받지는 않았을까. 왜냐면 본인이 인턴도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건축공학도로서 시공사 입사를 하는데 나이적으로도 그렇고요. 나이는 사실상 뭐 내년 초까지가 좀 마지노선이긴 할 테지만 지금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예, 딱 좋은 나이입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좀 자신감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글쎄요. 저는 여기서 뭘 더 추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본인의 강점을 좀 인정하시고 오히려 면접이라든지 특정한 전형들 안에서 본인이 약점이 드러났을 것이 분명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떨어진 그 자존감을 좀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으로서는 시공사 지원만이 최선일 것 같고요. 뭐 상하반기 공고를 보더라도 분명 시공사 위주로 건축공학도들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홍 반장님은요?
이분이 뭐 대외 활동이 없어가지고 뭐 대외 네. 활동이나 경력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차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서류 전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접 전형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것이 이공계열 분들은 중요할 텐데 그러려면은 보통 이제 전공의 학점이라든지 어떤 인턴이라든지 대외 활동이나 어떤 프로젝트, 공모전 이런 것 등에서 이제 전문성을 어필해야 될 텐데 지금 뭐 대외 활동이나 경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본인이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하셨던 프로젝트 인턴으로 하셨던 업무 중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이런 것을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본 데 있어서도 당시 문제에 대해서 나는 무슨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어떤 목표를 왜 잡았고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사항들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고 팀원들과는 어떤 협업과 여기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신다면은 저는 경험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시공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번엔 또 고민의 다수가 약간 좀 성별 문제였어요. 요즘에 좀 화제이기도 한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시공사에서 남성을 선호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는 인식들이 실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한 6, 7년 전부터는 뭐 여성 현직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주요 시공사들의 채용 홈페이지에 채용 안내를 하는 선배들의 가이드 영상이나 네. 그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 여성 현직자들의 하루 일과 그리고 여성 현직자가 근무하기 좋은 직장 이런 면들을 좀 부각시키고 홍보하는 회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남성을 더 우대하는 분위기 때문에 됐다라는 것보단 상대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남성 지원자이기 때문에 좀 우대한다기보다는 뭔가 분명 인턴을 하시는 기간 동안 프로젝트가 부여받았을 것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좀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을 하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못한 회사에 다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본인께서는 좀 단순히 한두 가지 원인으로 본인의 인턴 최종 전환의 실패를 좀 하나의 탓으로만 돌리시기보다는 좀 종합적인 상황들을 인지하시면서 다가올 올 상반기나 하반기에 건설회사들의 채용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건설회사 특히 중형, 중견, 중소 시공사들의 특징상 공채가 갑자기 빡 남들 열릴 때 열리기보다는 주로 2월이나 5월, 10월 이럴 때 좀 많이 열리거든요. 뭐 우미건설, 뭐 서희건설, 뭐 이런 곳들이 그런 곳들이 뭐 공고가 열린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들이 본인이 인터넷던 곳들이라고 한다면 뭐 그건 뭐 제가 어떻게 그 시공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어떻게 뭐 위로의 말씀밖에 드리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거를 좀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선 우리가 좀 간과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본인이 이렇게 좀 전공도 그렇고 일종 운전면허 보통만 봐도 저는 느낌이 옵니다. 이분께서 절대 뭐 개날프다거나 여린 이미지만으로 탈락을 했을 것은 아니다. 일종으로부터 유추한 결과. 그렇죠. 저는 그냥 뭐 이게 뭐 궁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만큼 관심. 이런 걸 땄다는 것 측면에서 분명 선배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인이 이 적성에 맞는 직종으로 살리고 싶은 취업의 한 방향으로서 땄던 자격이라면 네. 저는 글쎄요 본인이 단순히 여성이라서 떨어졌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렇게 판단을 했던 시공사의 문제겠죠. 혹은 뭐 그렇지 않은 회사라 할지라도 종합적으로 판단 비교해서 내린 결정일 테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본인을 잘 알아봐줄 회사로의 지원을 좀 더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면접 같은 이런 최종 면접에서만 계속해서 떨어지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홍 반장님? 사실 뭐 최종 면접에 떨어졌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뭐 당시에 면접 상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뭐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콕 집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보통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종 면접을 가더라도 최종 면접 경쟁률이 뭐 한 3대 1, 4대 1 이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접 경험 자체가 적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도 충분히 탈락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면접을 꼼꼼히 복귀하면서 나의 어떤 부분에 면접관들이 좀 관심을 보였었고 그러한 관심에 부응하는 답변을 내가 했는지 그리고 내 답변에 면접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떤 질문들을 또 했었는지 그리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참여했었던 다른 경쟁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대비 내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복귀하시면서 스스로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에 떨어지면은 다음에는 좀 필터링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가 다 아니다라고 좀 확정하기는 힘들지만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음에도 다음에 지원해서 이제 합격을 한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기 때문에 필터링에 대한 이제 염려보다는 본인을 다시 점검하면서 피드백하고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분이 사실 뭐 진단해 주신 것처럼 면접에 대한 그런 좀 부족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어서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건 면접에 좀 안 좋은 것이고 네.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죠. 자기소개를 100% 암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암기한 거를 시선 처리 불안, 그 떨리는 목소리, 음. 다시 해도 될까요? 이런 말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전달되니까 네. 평가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평가가 부담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오지가 않고요. 아유 저 친구, 아유 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유 끝까지 좀 실수 없이 울지 말길, 막 이런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니까 평가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 하나를 달달달 암기했고 그 내용조차도 열정, 도전, 끈기, 정말 148번째 지원자는 할 법한 그런 뻔한 얘기로 외워지니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 인턴 했어요. 그냥 인턴 했다. 그런 그 이력 자체만을 어필하는 식으로 네. 나열을 했다거나 어필을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강점을 길러줬는지, 그게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눈앞에 그려지는 최종 답변, 그러니까 최종 면접, 임원 면접이니까 그러겠죠. 이런 면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따라서 무분별한 암기, 뻔한 내용, 그리고 이력, 나열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고요. 이 세 가지만 안 하시면 합격입니다. 네, 이렇게